예, 이번 시간에는 결측값 처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왔느냐 하니까, 음, 지금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데이터 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를 갖다가 분석을 하기 전에 뭐 한다? 먼저 가공을 좀 한단 말이죠. 가공을 좀 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니까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디플로이어 패키지를 이용해서 가공 부분을 봤습니다. 전 처리를 하다 가공 부분을 봤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가공이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뭐 우리가 갖고 온 데이터가 행과 열 중에서 필요 없는 것들을 빼기도 하고 뭐 이렇게 조합해서 파생 변수를 만들어 쓰기도 하고 등등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반해 가지고 오늘은 정제입니다. 정제. 그러니까 데이터가 이래 있으면 어떤 부분들이 있느냐니까 이런 것들이 있죠. 결측값이라고 되어져 있는 것들인데, 결측값이라고 되어져 있는 것들인데 그 NA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NA라고 표현을 하는데 결측값들을 갖다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그러면 어떤 행에 NA가 하나 나타났단 말이죠. 나타나면 이 행 자체를 없앨 것인가?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뭐 이때 이 결측값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하거나 혹은 이상치를 처리하기 위해서 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뭐 제일 좋은 방법은 없애버리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이 행에 있는 다른 열에 있는 뭐 데이터들을 살릴 수가 없으니까 얘를 갖다가 뭐 평균값을 집어넣는다든지 이렇게 대체를 할 수 있어요.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대체법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상치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상치라는 말도 있는데 이상치와 결측치는 없는 값이고요. 뭐 이렇게 그 설문이든 뭐든 이렇게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 빠진 값을 갖다 결측이라고 하고요. 이상치는 이상한 값이죠. 그죠? 이상한 값. 뭐 이런 거죠. 혈액형 A, 그죠? B, 그죠? AB, AB, 그 다음에 O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C형이 들어있다. 이런 거는 이상한 값이지 않습니까? 이상치, 존재하지 못하는 이상치, 이런 것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상한 값들 중에는 이런 것들도 있겠죠. 어떤 값이냐니까 키가 있는데 뭐 2m가 있단 말이에요. 2m 있는데 5m가 있다고 치죠. 5m가 5m 뭐 2cm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그죠? 그럼 이런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맞지 않잖아요. 그죠? 이런 걸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상치라고도 한단 말이죠. 혹은 이상값이라고도 하고 뭐 그런 이야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처리하는 것, 즉 그 비어 있는 값, 결측값하고 그 다음에 이상값, 그죠? 결측값하고 이상값을 처리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정제라고 한다. 아시겠죠?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용어부터 한번 출발을 해보죠. 용어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용어입니다. 일단 missing value라고 합니다. missing value라고 하고 우리가 이걸 갖다 결측 값이라고도 하고 결측치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같은 말이니까 어쨌든 뭡니까? 우리는 결측 값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결측 값인데 결측 값이라는 게 뭐냐니까 비어 있는 값이다. 누락된 값, 즉 비어 있는 값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한다? 결측 값이라고 한다. 비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의 이제 그 어떤 데이터들을 갖다가 만드는데 쭉 하다가 연봉이 적혀 있다, 뭐 연봉이 적혀 있다라는 거죠. 연봉이 있는데 이 연봉이 자기가 적기 싫었습니다. 여기 빼먹었어요. 안 적었어요. 다른 것도 적었단 말이죠. 이때 여기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 이 부분을 갖다 우리가 뭐라 한다? 결측값이라고 한다. 결측값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결측값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누락된 값, 비어있는 값을 결측값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missing value 혹은 한국에서는 결측치라고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건 결측값이죠. 값이 되는 거고 R에서는 이걸 갖다 말한다. not available, 유효하지 않다 해서 not available인데 이걸 갖다 NA, 대문자로만 쓰니까 우리 R은 그래서 R에서 NA를 만나면 이게 뭐가 된다? 결측값이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결집값을 갖다가 이렇게 얘기하고 그죠?
OBS라는 말도 많이 쓰니까 이것도 하나 좀 알아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 observation이라고 하는데요. 혹은 observations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 관측값이죠, 관측값. 관측값. 그죠? 관측을 해서 관측하는 관측값이라고 한다. 관측값을 갖다가 우리가 행이라고도 하고 케이스라고도 하고 투플이라고도 하고 레코드라고 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그 데이터베이스 부분에서 요 밑에 요 부분들을 많이 쓰고요. 그죠? 우리는 이제 요 부분들을 많이 쓴다. 그죠? 로우랑 케이스를 많이 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observation도 좀 알아놓으셔야 되겠습니다. 관측값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뭐라 하는데 행을 갖다가 observation이라고 한다. 그죠? 투플이라는 말도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겠고 아래서 뭡니까? NA로 사용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용어를 갖다가 봤는데요. 결측치 혹은 결측값, missing value, 그 다음에 관측값, observation 이라고 되어져 있죠. value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걸 갖다 이제 하고 우리 R에서는 뭐라고 쓴다고요? NA라고 대문자로 소문자 안 됩니다. NA 대문자만 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결측값을 처리하기 위한 함수를 보도록 하죠. 일단 is.na 이렇게 이런 함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프로그래밍에서 앞에 is라고 하는 접두어가 붙어 있는 사실 여기서는 이제 점으로 분리되어져 있는데 보통 점으로 이게 is가 붙어 있는 얘들은 뭐냐니까 true와 false를 나타내는 보통은 불린형을 이럴 때 우리가 불린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불린형을 이렇게 말합니다. 불린형을 말하는데 그래서 참 거짓형, 불린형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is로 시작되는 그 함수는 거의 다 리턴 값, 그러니까 결과가 뭐로 나오냐니까 참 거짓으로 나오죠. 그래서 true, false로 해서 나오는데 결측값일 경우에는 true로 출력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측값일 때는 true로 출력이 된다라는 그래서 is.na라고 하는 함수 하나 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빈도를 갖다가 표로 만든 걸 빈도표라고 하거든요. 빈도표라고 하는데 우리 그 R에서는 빈도표를 갖다가 만든 거예요. 뭐가 몇 번 나오고 이런 걸 만드는 것 갖다가 테이블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죠? 그래서 빈도표를 갖다가 만드는 것이 테이블이라고 하는 함수인데 그 테이블이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is.na를 넣으면 그죠? 이게 빈도표가 되겠죠. 이것도 빈도표겠죠. 빈도표인데 이거는 뭐다? 그죠? na에 관계된 뭐가 될 것이다? 빈도표가 될 것이다. 표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omit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생략하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뭡니까? na.omit이라고 하는 그죠? 이 함수는 변수에 어떤 결집값이 있으면 결집값이 하나라도 있으면 어떻게 한다? 제거하는 거죠. 근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na.omit 가만 생각해 보시면 이렇죠. 자, 여러 개의 행위들이 있는데 그죠? 어떤 데이터가 다섯 개의 행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죠? 다섯 개의 observation으로 이루어져 있는 데이터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여기 어떤 열에 보니까 여기 뭐가 있다. 첫 번째 거에 NA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네 번째 거 정도 할까요? 여기도 NA가 있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또 어떤 열을 또 보니까 거기에는 두 번째 거에 NA가 있다. 이렇단 말이죠. 됐죠? 그러면 여기서 na.omit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na가 있는 행은 다 삭제되는 거거든요. 요거 삭제, 요거 삭제, 요거 삭제. 그죠? 그럼 남은 게 몇 행입니까? 그 다섯 개입니까? 다섯 개의 행에서 요거랑 두 개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작을 때는 만약에 NA가 있다고 해서 전부 다 오밋 해버리면 생략을 해버리면 어떻게 된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NA가 많이 나타나는 어떤 데이터라고 한다라면 NA가 있는 것 같다 전부 다 없애는 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따라 가지고 하는 거죠. 뭐 이런 게 이렇게 하시죠. 뭐 이제 100만 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100만 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그 중에 3개의 행에서 뭐가 나타난다. 그죠? NA가 나타난다. 당연히 얘는 뭐 해야 되겠다. 뭐 해야 됩니까? 그죠? NA.omit함수를 이용해서 해도 되겠죠. 그죠?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고 우리가 아까처럼 NA가 많이 나타나는 어떤 데이터라면 NA가 있는 행을 갖다가 강제로 전부 다 없애버렸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요걸 좀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건 어떻게 하니까 일단 필터를 먼저 하는 걸 권장을 하는데 필터를 먼저 고자 하는데 요건 또 이따 좀 이따 우리 예제에서 보도록 하죠. 예, 그렇고요. 자, 이제 결측값을 갖다 어떻게 한다? 대체하는 거죠. 임퓨테이션인데요. 임퓨테이션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 결측값을 제거하는 대신 다른 값을 채워넣는 방법이 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뭐다? 결측값 대체법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결측값을 갖다 처리하는 첫 번째 방법은 뭐다? 이 두 번째 있는 것처럼 뭐 한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없애버리는 건데 이걸 갖다가 그렇게 하지 말고 뭐 어떤 값들을 집어넣는 거죠. 그죠? 그 값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 데이터들을 살려주는 걸 갖다가 뭐 결측값 대체법, 그죠? 임퓨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임퓨테이션을 하게 되면 장점이 뭐가 있니까 결측값을 제거하는 대신 다른 방법을 채우는 방법인데 얘를 하게 되면 결측값을 다른 값으로 대체하면 데이터가 손실되어 분석 결과 왜곡되는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뭡니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 데이터의 분석이라는 것은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뭡니까? 그죠? 어떤 사실을 알고 싶은 거죠. 사실을 알고 싶단 말이죠. 근데 그 사실을 알려고 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결측값을 갖다가 다 없애버려 가지고 하긴 좀 그렇단 말이죠. 이해됩니까? 그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이제 월급여를 갖다가 적는 난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월급여를 갖다가 적는 사람들 중에 일부분만 적었단 말이죠. 그죠? 월급여를 적었는데 일부분만 적었다. 그죠? 그러면 일부분은 적은 사람이 있고 또 안 적은 사람도 있겠죠. 이게 안 적은 사람도 있단 말이죠. 안 적은 사람들 있단 말이죠. 그럼 이 안 적은 사람들이 빼고 적은 사람들이 로 해가지고 평균값을 냈을 때 그게 맞느냐라는 이야기죠. 그죠? 뭐 안 적은 사람들 중에는 자기 급여가 너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 너무 작다고 생각해서 안 적은 사람도 있겠죠. 그냥 저기 있어도 안 적은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갖다가 조사를 할 때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설문지 같은 걸 했단 말이죠. 근데 그래야 됐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 급여가 많은 사람들이 안 적었다라면, 그죠? 급여 평균이 낮게 나오는 오류를 범할 거고요. 급여가 작은 사람들이 안 적었다라면 급여가 높게 나오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사실을 알려고 하는데 그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정확하게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아까 우리가 처음 했던 저번 시간에 했던 가공이랑 그죠? 데이터의 그죠? 데이터의 그 정제랑 요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요 두 가지를 갖다가 우리는 뭐를 해줘야 된다. 그죠? 실제적으로 그 신경을 좀 써줘야지만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잘 보시고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오늘은 정제에 대해서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예, R을 실행시키고 R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기본 예제를 하나 하겠습니다. 해보고 그 다음에
뭡니까? 다음 시간에 뭡니까? 우리 데이터를 가지고 좀 해보자라는 거죠. 됐죠? 자, 일단 df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도록 하죠. 데이터.frame이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만들겠죠. 일단 성별을 주고요. 성별을 주고 combine 메소드를 쓴 다음에 그죠? m 그죠? 메일 피메일을 적죠. m f 그죠? 습관에도 자꾸 큰 따옴표를 많이 찍었죠. 그러니까 작은 따옴표를 하기로 했으니까 작은 따옴표로 하죠. 작은 따옴표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mf, 그 다음에 뭐 그죠? 이제 성별을 적어야 되는데 여기서 뭐가 발생한다? NA가 발생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뭐가 발생한다? NA가 발생한다. 그죠? 그럼 여기는 NA를 적죠. 꼭 대문자로 적으셔야 되겠습니다. NA 적고 그 다음에 다시 메일하고 피메일 이렇게 데이터가 5개 있습니다. 그죠? 5명인데 5명인데 한 명은 메일인지 피메일인지를 밝히지 않은 거죠. 그죠? 누락됐을 수도 있고 뭐 데이터에서 말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점수가 있습니다. 스코어 점수라는 것이 있는데 얘도 컴바인으로 줘가지고 5점 척도에서 5점, 4점, 3점, 4점인데 마지막 사람의 데이터가 누락됐습니다. NA죠. 됐습니까? 자, 컨트롤 엔터 눌러서 실행시키면 이렇게 됐겠죠? 자, 그럼 DF 한번 실행해 보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자, 성별과 점수가 있는데 성별과 점수가 있는데 이 성별과 점수 중에 그죠? 여기 보면 NA가 여기 나타났단 말이죠. 여기도 NA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죠? NA가 조금 다르게 보이죠? 보시면 성별에는 NA가 이렇게 뭐 꺽쇠 부등호를 갖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고요. 스코어에는 아무도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니까 문자열일 때는 이렇게 나오고 이제 부등호가 있고 붙어 있고 문자열이 아니고 수치 데이터일 경우에는 그냥 바로 NA로 적혀져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보면 되겠고요. 자, 이제 우리가 앞에서 했던 요 함수들 중에 뭐가 있다? is.na 하고 이런 것들을 한번 써보자 라는 거죠. 그래서 자 와가지고 is.na 하고 가로에다가 뭐 넣는다? 여기에다가 데이터 프레임 넣는 거죠. df 넣습니다. 이렇게. 그죠? 정답은 어떻게 나옵니까? 이렇게 나오죠. 보시다시피 false 값들. 이 false가 뭐니까 is na니까 이게 na인가를 물어본 거니까 false는 아니라는 거죠. 결측치가 아니고 다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요 true죠, true. 요 true, true. 요 두 개가 뭐다? 결측 값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결측 값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됐고 그거 가지고 이제 뭔가를 해봐야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왔고요. 이제 빈도를 한번 보죠. 빈도. 테이블이라고 하는 빈도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그냥 만든 게 아니고 뭐 한다? 이걸 갖다 그냥 여기다가 뭐 df를 갖다 넣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빈도표가 나오죠. 빈도표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스코어가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 테이블을 넣고 여기다가 is.na인 것만 빈도표로 해보는 거죠. 빈도를 보는 거죠. 됐습니까? 어때요? false가 8개, true가 2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를 봤는데 전체 10개 중에서 10개의 데이터 중에서 뭐는 그죠? 값이 있는 거는 8개가 되는 거고 true 값이 없는 것은 2개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뭐를 해야 된다? 이걸 가지고 뭘 해야 된다? 이제 정리를 해야 된단 말이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테이블에서 is.na인데 우리가 어떤 열 이름을 주는 겁니다. 어떻게 줍니까? 열 이름? 그죠?
df 달러에서 뭐 한다? 성별을 주는 거죠. 이렇게 열 이름을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엔터 눌러보면 이렇게 4개, 1개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똑같은 방법으로 테이블에서 is.na 해서 df 달러, 그죠? 점수도 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보면 여기도 뭐 한다? 펄스 4개, true 1개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됐습니까? 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이 부분인데요. 특정 변수의 결측값을 의 빈도를 출력해 주는 거죠. 그래서 테이블이라고 하는 이 함수는 빈도표를 만드는 겁니다. 하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거 이겁니다. 그죠? 민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민을 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죠? 뭐 한다? df 달러 스코어를 해보고 싶은 거죠. 민이 뭡니까 하니까는 평균이죠. 그죠?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그 일반적인 프로그램들에서는 엑셀 같은 데서는 average라고 하지만 우리 그 통계 패키지들에서는 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인데 이게 나올까라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럼 NA 나옵니다. 이 NA가 뜻이 뭐가 하니까 이 민 값을 갖다가 없다라는 거죠. 결정했다라는 얘기죠. 그죠? 왜 그런가를 보기 위해서 df 달러 스코어를 갖다가 한번 보도록 하죠.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지금 값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5개의 값이 있어야 되는데 얘가 없단 말이죠. 우리가 만약에 엑셀을 쓴다라면 엑셀에 이렇게 셀들이 있잖아요. 셀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 개 그랬네요. 그죠? 이렇게 있단 말이죠. 얘가 비어 있어요. 그럼 얘들에 대해서 우리가 평균값 내면 나오죠. 얘를 갖다가 제외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는 우리가 쓰고 있는 소프트웨어인 R은 NA가 있으면 이렇게 평균을 내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과를 못 내니까 NA다. 그래서 이때 NA는 이 민의 결과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렇게 돼 있다는 말이죠. 됐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를 제거를 해줘야 된다. 이해됩니까? 근데 평균은 뭐 저렇게 되겠지만 만약에 얘를 갖다가 뭐 해보면 썸을 한번 해볼까요? 썸 합계 썸 해보겠습니다. 썸에서 df 달러 뭐 점수를 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눌러보면 썸은 어떻습니까? 썸도 지금 나오지가 않죠. 여기 썸 보면 됐습니까? 이것도 조금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R의 특징입니다. R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노? 이제 결집값을 제거를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우리가 결집값 제거할 때는 뭔가 이렇게 데이터들을 갖다가 제거하거나 뭐 이렇게 파생 변수 만들고 이거 할 때 우리가 디플로이어라는 패키지를 많이 썼습니다. 그죠? 디플로이어라는 패키지를 갖다가 이제 많이 써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번에는 디플로이어 패키지를 쓰고요. 다음 예제에서는 디플로이어 패키지가 아니라 뭐를 가지고 그죠? 다른 방법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예제를 2개를 준비했는데요. 일단 라이브러리를 올리겠습니다. 그죠? 저번 시간에 했던 디플로이어 패키지를 갖다 이렇게 올려주는 거죠. 그죠? 여기 보면 디플로이어 패키지가 이렇게 잘 붙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뭐를 해본다라니까 여기서 결집값을 갖다가 이제 확인하는 거. 필터라고 하는 그 함수를 사용해 보죠. 기억납니까? 셀렉터와 필터가 있었죠. 셀렉터와 필터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행을 갖다가 우리가 이게 이제 작용할 때는 적용되는 거는 뭐 그죠? 필터고 열에 작용되는 것은 셀렉트였죠. 됐습니까? 이 2가지를 좀 기억하시고 자, 요 필터 부분에서 is NA 그죠? 스코어 이렇게 해보는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됩니까? 필터니까 이거 NA가 is NA인 걸 갖다가 필터링 하니까 그죠? 요 결과는 뭐가 나올까요? NA인 행만 나오겠죠? 밑에 건 어떻습니까? 여기 not이 있습니다. not. 느낌표가 not이죠. not이 있기 때문에 not is NA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된다? 그죠? NA가 아닌 것을 나타내게 되는 거겠죠. 됐죠? 해보겠습니다.
자, df를 가지고 좀 위로 올려갖고 할까요? df를 가지고, 그죠? 컨트롤 K, M 눌러가지고, 파이프 연산자 적고, 필터 적습니다. 그죠? 그리고 is.na인 거를 찾는 거죠. 그죠? 스코어에서. 그럼 스코어에서 is.na인 걸 찾으니까 컨트롤 엔터 눌러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필터를 주니까. 그죠? 이렇게. 그래서 is.na인 것을 찾았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죠? 다른 것도 해볼까요? 스코어를. 그죠? 스코어를 하지 말고 이번에는 거꾸로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쓰는데 뭘 쓴다? 여기에다가 not을 쓰는 거죠. 이렇게 나옵니다. 됐습니까? 자, 차이점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때요? 여기는 성별이 F이고 NA인 것만 나왔는데 여기는 원래 NA 있는 거 F인 거 있는데 걔가 없어지고 나머지들이 이렇게 나온 거죠. 됐죠? 그래서 is NA 함수와 not is NA 함수 이렇게 썼다 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얘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노 하니까는 이제 df에서 노미스라고 할까요? 이렇게 하고 그죠? 다시 이렇게 준 다음에 df 해서 뭘 준다? 그죠? 파이프 연산자 주고 필터를 주는데 뭐가 not is na 함수를 사용하죠. 성별에도 없고 이고기 때문에 and 연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n% 주고요. 그죠? 밑에 적겠습니다. 그 다음에 not is.na 성별에도 없고 score에도 없고 이렇게 됐습니까? 자, df 한번 찍어보면 이렇게 나오고 df 언더바 노미스를 한번 찍어보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어때요? 뭐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만 가만 생각해보면 이래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가 원래 게 몇 개밖에 안 된다. 그죠? 좀 내려고 할게요. 자, 어떻습니까? 여기서 보면 원래 5개의 행밖에 없는데 그 중에 2개의 행을 삭제하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연습용에서 이렇게 쓰는 거지 우리가 보통 데이터를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보면 되겠고 요거 하니까 어떻습니까? 삭제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하고 똑같은 것 같다가 해보는데 이번엔 df 언더바 nomis2라고 할까요? 하는데 얘는 어떻게 한다? 그죠? na.omit 해가지고 omit이라고 하는 함수를 쓰는 거죠. 그죠? 그리고 df에다가 그죠? 그럼 df 언더바 nomis2로 이렇게 다시 해보면 어떻습니까? 요 위에 2개가 같은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얘랑 결과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열에다가 not is na 함수를 적용한 경우에는 요거랑 같다 라는 이야기죠. 이해하셨습니까? 예, 이번 시간은 여기서 하고 예제가 좀 길어서 뭡니까? 다음 시간에 예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